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리올 강의도 이제 마지막 강의네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그 두꺼운 옷 입고, 원선 호흡 불면서 여기 앉아 계시던 여러분들을 봤는데, 이제, 더워가지고 이제 한여름이 되고요. 시간은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여러분 오늘 56페이지 재산세 6번 테마, 재산세 과세 비준부터 볼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서 재산세 토지 이용구분에 대한 것만 좀 복습하고 납세무자하고 두 가지만 복습하고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대상이 되는 토지를 모든 토지인데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포함하죠. 이 모든 토지를 크게 세 개용으로 나눴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분리 대상 토지는 또 뭐하모로요? 저율분리와 고율분리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우리 저율분리 대상 토지는 분리 대상 토지는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우리가 기억했죠. 007, 빵 4, 비례세율이요.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 어떤 게 있습니까?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 다음에 빵 2%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등이 엄청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007 빵이사 4% 고율분리 대상 토지는 고급 오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007% 저율분리 대상 토지 농지에는 우리가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위치를 봅니다. 농지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하고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서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토지용이 달라지죠. 그럴 때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제가 읊어볼 테니까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군 읍면 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 분리인지 별도인지 종합인지 빨리빨리 읊어보세요. 군 읍면 지역에 있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 분리. 그 다음에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는 분리대상 도시지역 밖에 있는 개인소유 자격농지 도시지역 밖 분리.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 분리.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 종합합산. 또 과세기준일 현재 경작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 종합, 농사 안 짓고 있을까 보다 종합합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 뭡니까? 종합합산. 근데 예외적으로 법에 열거된 것들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종합 분리 대상이 되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종, 농, 매, 사, 농.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하는 농지, 매립한 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종농, 매산농만 분리 대상이 되고 나머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 다음에 목장이요. 목장은 위치 면적을 다 따집니다. 또 읊어볼게요.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있을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자,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분리.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인 목장 종합합산. 있을 곳에 사니까 앞동네 어디로 되어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목장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 다음에 임야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는 종합합산입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임야 갖고 있으면 종합합산인데 예외적으로 분리대상이 되는 법에 열거되어 있는 임야가 있습니다. 분리대상이 되는 임야.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는 뭐가 되고? 분리. 그 다음에 법 나오고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공익목적 임야들 열거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 쭉 있었죠? 그런 것들 분리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내 임야, 이런 것들, 공원자연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 지구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식으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있는 임야가 뭐가 된다? 분리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지 목장 임야 다 받고 이제 빵 2%, 공장 위치 면적을 봅니다. 또 읊어볼게요. 공장이 군 읍면적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밖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입니다. 분리. 공장이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에 여기부터 잘 보여야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내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아이고 너무 앞서갔구나. 공장이
자,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적 이내니까 뭐예요? 분리. 공장이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이때 이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보니까 주변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앞동네 뭐라고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으로 초과하는 공장 뭐가 된다? 종합합산. 기준면적으로 초과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종합합산. 이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요, 우리가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빵 2% 조율 불리고, 007 빵 24 4% 고율 불리는 아까 했듯이 고급 확장, 골프장용 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 면적만 따지죠?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이면 뭐가 되고? 별도 합산.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자, 기준 면적 초과한 토지, 뭐가 된다? 종합합산. 그때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을 곱해서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적용 배율이 3배, 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몇 배냐? 4배. 이러고요. 그래서 상업지역 3배, 공업지역은 4배. 그래서 바닥면적, 상가, 건축물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상업지역에 있다. 기준면적은 2, 3은 6, 600제곱미터는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그 다음에 전체가 100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1000에서 600배 나머지 400제곱미터가 뭐가 되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이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들 엄청 또 기본소문 몇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냐 되게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제가 읊어보면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 그 다음에 유통단지 안에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물류단지 뭐 물류시설용 토지, 그 다음에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재산세를. 근데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죠.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종묘, 그 시험하는 시험장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 또 방송국, 체육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뭐 이런 것들. 또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종의 특성상 뭐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장용 토지, 뭐 건설기계 주기장, 옥외 작업장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 업종을 상상해 보면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이 실내에서는 곤란하고, 그런 업종들은 요거 일정 면적까지는 공지 상태지만 뭐한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예요.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도 이게 별도 합산이 아니라 종합 합산 대상이 되는 게 있는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 또 꼭 기억하라 했잖아요.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는데, 사용 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용 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 토지. 이것도 뭐가 된다? 종합 합산.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 합산. 그래서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1000만 원. 그 부속 토지 가격이 10억. 그러면 토지 10억에 2%면 2천만 원인데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그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이 2%도 미달한다. 이럴 때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전체가 2000제곱미터.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그러면 전체 2000에서 바닥 면적, 별도 합산 면적 200을 뺀 얼마? 1800제곱미터가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되고. 건축물의 시가 편익이 부속 토지 시가 편익이 몇 프로? 2%에도 미달할 때 이 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뭐가 되고? 별도 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요? 종합 합산. 이런 거예요. 또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워졌어요 지금.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일로부터 6개월 이내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한다? 이거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제가. 철거 멸실된 건축, 이게 재작년에 이거 들어온 건데,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 토지요. 철거 멸실됐으니까 나대지 상태니까 종합합산 과세할 것 같은데, 철거 멸실로부터 6개월 이내는 뭐로 과세한다?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지금 다 했어요.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거 지금 하면서 나왔죠? 이런 것들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인 토지가 있는데 어떤 거요? 두 가지 어떤 거? 나대지, 잡종지는 원래 고양이 뭐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고. 또 그 다음에
신탁법에 있어 신탁한 토지인데 수탁자 고유 토지와 신탁 토지는 동일한 시구만한 구역 내에 있을 때 서로 합산해서 과세요? 합산하지 않아요? 합산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수탁자 고유 토지하고 신탁 토지를 왜 합산해요? 근데 위탁자별로는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납기 개시일 아니고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공부상 소유자 아니고 실질 과세는 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하니까 사실상 소유자.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다.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작년 시험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이다. 아닙니다. 권리 변동인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 예? 공부상 소유자. 또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종중소임을 신고하면 누구고? 종중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해서 신탁한 재산, 위탁자로 구분된 신탁재산.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수탁자, 위탁자예요. 수탁자가 납세 의무자고. 다만 세금을 만약에 찬합한 신탁재산인데 세금을 찬합한 재산이 있으면 그 세금을 찬합한 재산만 압류할 수 있는데 다만 세금을 찬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압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A와 A- 신탁했을 때 A 토지가 세금을 찬합한 토지면 A- 토지도 압류할 수 있다. 세금을 찬합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 다른 재산 압류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이 기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도 이행되지 않고 그에 드시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공동상속인 각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작년에 이렇게나 바꿔서 나오는데 상속 등기 안 됐으니까 누가 상속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순위를 보고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냐? 주된 상속자. 결정의 제1순위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2순위 누구고?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속 등기가 됐으면 상속인이지만 상속 등기 안 됐어요. 근데 사실상 소유자 신고는 됐어요. 그러면 누구다? 신고된 사실상 소유자다. 이런 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그러니까 다시요.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합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바로 속아 넘어가는구만. 아니고 누굽니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를 알 수 없다. 누구?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하다. 딱 요거잖아요. 사용자가 되는 거는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한 행방불명이거나 그럴 때니까 그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 의무자? 사용자. 요거.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누가 납세 의무자? 매수계약자. 매수계약자.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법령이 되어 있으니까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법인과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 누가 납세 의무자? 이거 매수계약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는 매도계약자인 누구? 법인이 납세 의무자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환지로 정하지 아니고 채비지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 채비지 보류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사업 시행 전 토지 소유자 아니고 시공회사도 아니고 사업 시행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습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 양수인. 자, 6월 1일 날 오전 12시에 만나서 잔금 치렀다. 누가 납세 의무자? 양수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세나 종부세 같은 보유세, 당해연도 보유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언제 잔금을 치러야 된다? 6월 1일은 안 돼요. 6월 1일 지나서 6월 2일부터 괜찮죠? 자, 이런 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 양수인. 그러니까 6월 1일 날 치르면 안 된다니까. 6월 2일부터 괜찮다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재산세 종부세 부담하지 않으려면. 자, 그 다음에 또 뭡니다. 언제 배웠냐 이런 식인데 배웠다니까 우리 지난번에. 자,
뭐 이런 거.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의무자입니까? 공유재산. 갑집은 60%, 을집은 40%인 공유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예? 공유재산은 지분권자입니다. 공유재산 누가 납세의무자? 지분권자.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누구? 지분에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봐서 지분권자. 좌우지간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공유자 중에서 지분이 가장 큰 자로 한다. 지분에 표시가 없을 때는 지자체 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아닙니다. 지분권자. 아셨죠? 이런 것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한 가지만 더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요.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요.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주택의 건물과 토지 면적별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아닙니까? 누굽니까 그러면? 자, 소유자는 맞긴 맞는데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게 아니라 보다 시가 표준 비율로, 건물과 토지 시가 표준 비율로 나눠서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이런 거 배웠죠, 여러분들? 자, 오늘 56페이지 여러분 6번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페 보니까 글 보니까 그 밑에 지방에 그 사시는 전라북도 익산 쪽에 사시는 분이 글 올렸는데 억수로 비가 내려가지고 막 그 도로가 유실되고 막 지금 막 침수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예, 그래서 막 엄청 비가 왔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 막습니다. 자, 56페이지 여러분 06번 테마 별표 3개 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한 거. 또 57페이지 07번 테마 있죠? 별표 3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항상 출제 1순위죠. 그래서 항상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먼저 06번 테마 보니까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이에요. 우리가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가격이었잖아요.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가액인데 거기 제목에 보니까 땡땡. 개인 법인 소유, 개인 법인 구별 없이 항상 시가 표준인 걸 기준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 알고 있는데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죠?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지자체 장이 과표를 결정합니다. 재산가액을. 근데 이 재산가액을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재산이나 법인 소유 재산 구별 없이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을 기준으로 과표를 결정한다? 시가 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사실상 가격으로 한다. O, X, X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뭐로 결정된다? 시가 표준으로 결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시가 표준에 1억짜리를 8천만 원에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가격 8천만 원을 과세 표준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세는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 표준인 걸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1번 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표준인 걸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이 시가 표준액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가 표준액에다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곱한다는 거. 부동산 시장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 이게 현재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별장이든 고급 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몇 프로? 60%입니다. 뭐 별장에 대한 공정 시장가액 비율 뭐 70%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이러면 틀려요. 자, 주택은 무조건 60%고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 기초과정부터 이런 거 했었어요. 만약에 토지분 재산세 과세 표준 구할 때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잖아요. 토지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인데 이 개별 공시지가가 1억입니다. 이 1억인 토지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1억 원이 바로 과세 표준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뭐 공정시장가 몇 프로? 70% 곱한 얼마요? 이거 7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또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것은 개별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잖아요. 개별주택 가격. 그 다음에 또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데, 자, 그럴 때 이게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1억이 역시 과세 표준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 반드시 공정시장가 몇 프로? 60%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자,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선박 항공기의 경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기준인지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얘는 공정시장가에 곱한다 안 곱한다? 안 곱해요. 곱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박스 안에 보니까 과세 표준의 중요점은 그래서 선박 항공기의 경우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법인 또는 국가 지자체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세 표준으로 한다. X로 되어 있죠? 자, 뭐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역시. 세 번째,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을 재산세 과세 표준화한다. X 여러분들, 법인 소유 재산도 무엇으로 값을 결정한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여기까지는 맞아요.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이러면 틀리단 말이지. 여기서 끝나면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 비율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이니까 몇 프로? 60%를 곱한 금액이어야 됩니다. 안 곱했으니까 틀렸어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 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60을 곱하여 선정한 가액으로 한다. 맞죠, 여러분? 자, 맞잖아요. 주택 시가 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60% 곱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요거 기출지문인데 제가 청주에서 그 수강생이 이걸 볼 일은 없으니까 인강을 청주에서 어떤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재작년인가 그랬었는데 어떤 수강생이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딱 갔더니 학원에 갔던 로비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가 날 딱 따라 들어오면서 교수실에 따라 들어오면서 교수님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틀렸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 교수님 분명히 재산세는 그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 곱해야지 그 부동산이요. 안 곱하면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지?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서 요거 질문을 보여주면서 자, 자기는 요거 X라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돼 있는데 이거 틀렸잖아요. 그래서 이거 왜 틀렸냐고 그랬더니 여기 공정시장가액을 반드시 곱해야지 안 곱하면 틀리다며요. 그렇지. 근데 여기 공정시장가액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한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강생이 저한테 제가 5분 동안 저한테 진짜 한 5분을 욕먹고 갔는데 왜 그랬냐면 그 수강생이 저희 학원에 좀 처음에 좀 늦게 왔어요. 첫 해. 그래서 즐겁게 막 웃고 하고 다니다가 첫 해는 늦게 떨어졌죠. 재수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수강하고 밥도 여러 번 먹었거든요. 그 원장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그런데도 어떤 간에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그래 다음에는 3년차 때는 다른 학원 갔어요. 그래서 또 떨어지고서 다시 저 강연 학원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몇 번째예요. 지금 벌써 4년 차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화딱지가 나야 안 나요. 아니 처음 공부하는 수험생이 첫 해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지, 착각할 수도 있지 막 이렇게 하는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수강생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화딱지가 나가지고 내가 한 5분 정도한테 욕 식세게도 먹고 씩씩대면서 막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뒷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올해 또 떨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했는데 제가 했잖아요. 붙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인중개사는 한 3, 4년 하면은 그냥 붙여주는 시험인가 보다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선정가액으로 곱해 60%니까 공정시장가액 곱한 겁니다. 맞습니다. 57페이지로 보면 07번 테마 별표 3개 합니다. 재산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비누죠, 비누. 비누, 비누에서 비누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 1번의 표준세율,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내에서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요? 당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그의 조정 필요성 때문에 조정한 거니까. 그래서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한다, 다음 연도에 한해서 적용한다. 다 땡입니다. 당연도만 적용하고.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택의 소유자는 각, 토지 소유자는 을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에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서 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 여기 포인트라고 했죠?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초과 누진세율, 주택에 대한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토지 건물의 가액을 각각 구분한 과세 표준금액이에요. 그럼 X라고 그랬죠? 그 합산한 거기다가 밑줄 그어져 있는데 대죽구리 땡냐 해서 구분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인데 구분한 그러면 틀려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이지. 시험에 이미 바꿔서 나왔어요. 건물과 토지 각각 구분한 과세 표준 금액에
각각의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틀렸습니다. 건물과 토지 항상 어떻게 한다? 하나로 주택은. 그래서 요 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납세무자하고 배운 거하고 이거라고 그랬습니다. 연결되는 것이 주택이 있으면 주택의 건물과 그 다음에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주택 소유자 각 토지 소유자 을이면 이런 경우에도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 하나로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건데 건물과 토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각각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이름 틀려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이지 구분한 아니라는 거.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이 아니라는 거 이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각각의 세율을 정한다. 그럼 틀리다는 거. 하나로 해서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세액 나왔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를 지난주에 배운 것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저 나온 세액에 대해서 자, 주택은 원래 공시가격을 평가할 때 하나로 평가하는데 건물과 토지를 이런 경우만 예외적으로 이제 건물과 토지 시가편액을 각각 구합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시가편액 비율에 따라서 이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그런 얘기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면적 비율이 아니라 건물과 토지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서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이런 것까지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표를 보시면 외우셔야 되는데 재산세는 세율이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또 역시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거부터 먼저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는 얘가 비례세율 대상인지 누진세율 대상인지를 구별해야 되는데 먼저 토지의 경우 봅니다. 예전 시험에 다음 중 과세표준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토지는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분리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거 쫙 깔아놓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여기에 정답이었는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면 토지용이 뭐예요? 종합합산. 건축물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이니까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 쭉 깔아놓고 자 그거 하나 집어넣고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세율 구조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 분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 다음에 007-24 비례세율에서 B자에 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분비.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소유자별로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표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되는데 누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종루.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자 별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예, 소유자별로 별도는 별도끼리 합산해서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누자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별루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외웠냐? 세율구조 토지에.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분비, 종루, 별루요. 다 같이 해보려고 하더니 분비, 자, 어떻게 외운다?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루였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웠습니다. 세율구조를. 그래서 비례세율 대상인 거 골라라. 누진세율 대상인 거 골라라. 이런 거. 자, 그럴 때 분리대상 토지는 007-24 비례세율. 007% 어떤 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농지. 우리 007% 저율비상 토지. 자, 지난주에 다 우리 공부했잖아요. 007% 저율비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 그러면 분리대상 토지. 007% 저율비상 토지 어떤 게 있어요? 농지,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요. 그 다음에 빵2% 저율비상 토지 어떤 게 있냐? 빵2% 그러면 공장,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상공사, 지역난방공사, 갓산종공사, 무슨 공항공사 등등등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007-24 4%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 고급 오락장용 토지, 그 다음에 골프장용 토지 같은 게 있었고요. 4% 사실상산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잖아요. 그래서 007-24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에 따라서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을 따라서 세분화해서 어떻게 외웠냐? 007-24 비례세율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안 외우면 못 빼기야 이거 계속 물어볼 건데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그렇고 자, 종합합산, 별도합산, 종류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3단계 총원수율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건축물은 건자의 동그라미고 일반 건축물 0.25% 비례세율 B자의 동그라미고
건비죠?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험에서 일반 상가 건축물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000분의 2부터 1,000분의 5까지 3단계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X. X입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은 뭐다?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요. 일반 건축물 0.25% 비례세율입니다. 0.25%.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라든가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은요, 요거 0.5% 세율이 적용됩니다. 표준세율이 몇 배요? 2배로 해서 0.25%에 2배로 해서 0.5% 세율이 적용되는데, 얘는 도시용 공장을 포함해서 도시용 내 꼭 필요한 도시용 공장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니까 도시용 공장 포함해서 전속기간 동안 나갈 때까지 계속 자 0.5%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시지역에 좀 깊은 내용이 좀 한번 보세요. 시지역에 특별시 광역시 시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하는 지역 내에요. 원래 여기 공장이 시 외곽 지역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엔 집들도 없었고 주변에. 근데 나중에 여기에 집들이 막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주거 지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자, 시 지역에 주거 지역 내 공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공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공장 이거 도시 지역 내 꼭 필요한 도시형 공장이라 할지라도 주거 지역은 안 된다. 주거 지역은. 그래서 도시형 공장도 포함해서 보율의 세율이 정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도시형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 포함해서 0.5% 세율이 정됩니다.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또는 시지역의 지자체가 조례를 정하는 지역 내에 있는 공장은 이렇게 0.5%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밀업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이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요,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느냐? 그 화살표가 조금 위로 올라가 버렸는데 1.25%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결이 그 1.25%가 양가로 3번과 연결되는 거죠. 예, 이게 좀 칸이 올라가 버렸는데 과밀업적 원형 내 공장 신증설 시 공장 건축물은 자 1.25%입니다. 표준세율 0.25%의 5배, 그래서 1.25%고. 양가로 4번 골프장 내 건축물, 고불악장 건축물, 살성상 건축물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니까 4%입니다. 화살표가 좀 위로 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짝이 안 맞는데, 자, 그걸 알아서 화살표로 연결해서 좀 맞춰 놓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어떻게 외웠냐면 보세요. 건축물은 우리가 세율을 어떻게 외웠냐. 지난 순환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건축물은 건비, 건축물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는데 어떻게 외웠냐. 0.25% 세율 정되는 게 있고 지금 0.5% 세율 정되는 게 있고 1.25%. 그래서 자 0.25% 표준세율에 0.25%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에 5배 세율이 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1.25%. 그 다음에 사실상산에 대해서 이제 4% 세율이 정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자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 거 안 했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분당인가 어디서 강의할 때였는데 어떤 주부 수강생이 그 평상시에 제가 봤을 때 그 주부 수강생은 그냥 천상 거의 그냥 공주의 공주. 예. 옷도 여러분들 여성들이 보기에도 진짜 그래요. 옷도 항상 보면 대부분은 하얀색 막 블라우스 같은 하얀 색깔에 막 레이스 같은 거 달린 거 주로 그런 거 입고 있죠. 목소리도 조용조용히 하고 뭐 물어볼 때도 항상 그리고 그래서 그냥 완전히 진짜 저는 진짜 천상 여자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는 복도 저쪽에서 내가 화장실 갔는데 저 복도에서 누구랑 전화하고 있는데 목소리 내리 깔고서 있죠. 무섭게 막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목소리 내리 깔면서 야이씨 막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수강생이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딱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 수강생이 막 전화 이렇게 하다가 나랑 눈 딱 맞추셔가지고 하면서 막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강생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자기 아들 있잖아요. 애들 남자애 중딩 남자애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애들 중이 이런 애들 무섭잖아요. 남자애들 질풍노도의 시기를 달리는 애들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애들을 엄마가 이렇게 통제를 하려면 좋게 얘기해서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리 깔고 목소리부터 기선 제압을 해서 막 얘기를 해야지 막 그렇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젊은 엄마가 애들 이름 부르는데 여기 잘 보세요. 숫자를 잘 보세요. 025, 05, 1, 2 오세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1.5, 1, 2 오세요. 그 안 오면 보다 4 죽는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025 높이로 외워야 돼요. 예, 025. 자, 025는 일반 건축물이죠? 일반 건축물 025. 자, 05는 시지역의 주거지역 또는 조례가 정하는 지역 내의 공장이요.
자, 그 다음에 1, 2, 5세요. 이거는 1.25%, 1, 2, 5세 프로는 이거는 과밀억제 권역 내에서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자, 공장 신설 증설 시, 신증설 시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안 오면 죽어 4%는 사치성산 건축물. 그래서 사치성 재산 건축물이니까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나 골프장 내 건축물 같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4% 세율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 위치로 외웁니다. 자,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보듯이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요. 비례세를 빼면 안 되고 다 같이요. 시작.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입니다. 비례세를 빼면 안 된다니까. 건비니까. 건축물 그래서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때 여기 보면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이 공장은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도시형 공장도 주거지역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도시형 공장을 포함해서 0.5% 세율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은 저 도시형 공장, 도시형 내 꼭 필요한 도시형 공장을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시 공장에 있는 도시형 공장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요거는 자, 제외하고 중과세하지 않고요. 제외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계속 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거기 받고 건축물 다 같이 한 번만 더요. 건축물 요걸 외우는데 높이로 외웁니다. 건축물 어떻게 외운다? 025, 05, 125 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고요. 3번 봅니다.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주택이죠, 여러분들. 주택은 별장과 별장 이외 주택으로 나눕니다. 교재를 보세요. 이제 일단 별장은 사실상사니까 몇 프로? 4%, 1천분의 44% 비례세율이 정도되고 별장 이외 주택, 고급주택 포함해서요. 01, 04,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 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정도됩니다.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도 동일한 시공간화 구역 내에 여러 개의 주택이 있을 때도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정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세율을 정한다. X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평상시에 얘기했던 건데 시험에 또 최근에 나왔던 것이 동일한 시공간화 구역 내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O, X. X입니다.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 자, A주택은 A주택, B주택은 B주택 각각 계산하는 거지 소유자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주택 가액에 따라서 또 세율, 초과준세를 적용하고 고급주택도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해당하는 별장 및 고급주택의 재산세 표준세율은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 O, X. X입니다. 자, 별장은 4%지만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보다 초과 누진세를 적용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는 0.3%, 1천분의 3인데 다만 고급 선박은 5%입니다. 재산세에서 어떤 게 최고 높냐면 고급 선박이 최고 높습니다. 5%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에서 세율 제일 높은 거 골라라, 낮은 거 골라라 할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저율분리보다는 별도합산의 세율이 높고 별도합산보다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 세율이 높고 종합보다는 고율분리 대상 토지 세율이 높잖아요. 고율분리는 4%고 고율합산 골프장 토지고 저율분리에서 007%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가 세율 제일 낮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 토지 0.2%가 그 다음으로 높고 제일 낮은 것은 토지 중에서는 007%, 0.07% 농지, 목장, 임야 이게 0.07%가 제일 낮아요. 자, 그리고 제일 높은 건 사실성산 토지고.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적어드린다고 해서 지난번에 적어드렸던 건데 별장,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자,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자, 골프장 내 건축물이든 골프장, 토지든 하여튼 얘네들 몇 프로? 4%입니다. 얘네들이 최고 높고요. 사실상 최고 높다고 그랬어요, 제가? 자, 일단 4%요. 그 다음 별장, 고급학생,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는 최고 세율이 높습니다. 자, 몇 프로요? 5%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 자, 그래서
별장 고급 학생 골프장은 몇 프로? 4%, 1,000분의 40.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0104 4단계 초과 누진세 적용되고, 고급 선박은 몇 프로고? 5%, 1,000분의 50이고. 재고 높고요. 자, 여러 번 적어드렸습니다. 이것도.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여러분. 57페이지 중과세율입니다. 조금 이제 더 하고 쉴 거니까 좀 일단 봅니다. 중과세율이요. 자, 우리 재산세에서 중과세율은 과미륵 원형 내 공장 신설 증설의 경우에 도시용 공장 제외하고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그러니까 최초 공장 신증설일로부터가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럼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부터지.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 6월 1일 그때로부터 공장 신증설이 아닙니다. 몇 년간? 5년간. 자, 표준세율 0.25% 일반 건축물 표준세율 0.25%의 몇 배? 100분의 500, 5배에 해당하는 세율 정합니다. 표준세율 0.25%의 5배니까 이게 1,000분의 2.5, 즉 이게 1,000분의 2.5, 그러니까 0.25%의 5배니까 1,000분의 12.5, 그래서 1.25%가 됩니다. 125세요, 프로. 025, 125세요. 1.25% 이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한 번 취득할 때 딱 중과세 끝내는데, 보유세인 재산세는 한 번 중과세 끝나는 게 아니라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간? 5년간 중과세입니다. 자, 이런 것들 주의하시고, 자, 주의할 포인트 말씀 다 드렸어요. 바꿀 만한 부분. 도시용 공장 제외하고 최초 과세기로부터지 공장 신증설 아니라는 거. 한 번 중과세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년간? 5년간 중과세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58페이지 넘어가시니까 3번에 재산세 도시지역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를 일단 설명을 좀 듣고 그 다음에 교재를 또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단원별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은, 오후에 보시는 분들은 요거 또 재산세 도시지역분에 대한 거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래서 시험에서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문제 하나 만들었으니까 그 문제 또 이따가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나머지 분들 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을 지울게요. 여기는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우리 요거 도시지역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봅니다. 우리 2010년도까지 재산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2010년도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세. 그런데 도시계획사 분리에서 부과했던 세금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재산세로 2010년도부터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통합이 됐는데 종전에 이렇게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여기 이제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재산세 도시지역분 이렇게 들어온 건데, 자, 그러면요, 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을 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도시지역 바깥에서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지역 내 이게 포인트예요. 도시지역 바깥에서는 안 되고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그 다음에 건축물, 그 다음에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도시지역 내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도시지역이잖아요. 여기 광명시는 도시지역 내 여러분이 토지나 건축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게 되면은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재산세 산출세액이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그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요 산출세액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세요.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요걸 이제 요것에 대한 그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은 똑같아요.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가의 비율을 곱해서 구하는 그 과세표준에다가 0.14%, 도시지역분 세율은 0.14% 세율인데 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액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납부하는 재산세는 요 재산세에다가,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이 0.14%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 있잖아요. 이것을 합한 것을 세액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액에는, 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여러분들이요? 도시지역분 요거, 자,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세액을 포함한 금액을 여러분이 재산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스러우면 요번에 이제 여름에 또 재산세 고지서 날라오면 또 잘 보시면 되고, 작년 것도 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58페이지 보시니까 재산세 도시지역분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이게 포인트예요. 도시지역 관계없이 뭐 도시지역 밖이든 내든 상관없이 이름 틀려요.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다른 거 안 되고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박한 공기는 안 돼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다음에 기업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기업, 우리가 금방까지 배운 재산세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산출세액에다가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 니은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다가 1,000분의 1.4, 즉 0.14%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이 도시지역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는 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연도분의 위 니은의 세율을 0.14%이 니은의 세율을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1,000분의 2.3, 즉 0.23%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은 표준세율이 0.14%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최고 한도를 딱 정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0.23%를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긴 있는데 0.23%를 초과할 수 없다. 0.23%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율을 조정할 수 있긴 있는데 0.23%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세율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그래서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제한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재산세에서 이렇게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지역분에서 0.14%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표준세율에다가, 근데 다만 최고세율 한도를 정해놓고 0.23%를 초과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제한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쓰레기 소각장 만들려고 공공시설용지로 지형도면이 고시가 됐어요. 도시계획사업이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는 거니까 요거는 제외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지정된 지역 토지 중에서 그린벨트로 묶여서 도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니까 도시계획사업에 희생됐기 때문에 제외해 주는데,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에서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에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도시지역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이런 지상건축물이나 골프장, 유원지 이런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당연히 도시지역분을 어떻게 한다? 부과한다는 얘기고, 자, 이런 곳이 없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는 제외합니다. 또 공공시설용지 제외하고요. 또요, 사실은 더 있어요. 도시지역 내에 있는 모든 토지건축물 주택이 대상이 아니라 요 두 가지 말고도 토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이거 왜 나와요 그 말이? 하여튼 농지, 그 다음에 임야 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닭과 쏜 목장용지, 임야 같은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제외되느냐? 여러분, 도시지역 내라도 농지나 목장용지 같은 임야 같은 것은 도시계획사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도시계획사업과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 내에 있는 전닭과 썬목장지, 임야 이런 것들은 도시지역분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공공시설용지라 그린벨트 내 이런 시설물이 없는 토지는 제외하고요. 이렇게 제외되는 것들이 더 있지만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고 중요하진 않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요런 정도 내용은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알고 있으면 틀림없이 문제 혹시라도 뭐 독립한 문제 안 나왔다 할지라도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아니면 독립한 문제로 나와도 답 고른 데 지장이 없을 거고요. 08번 납세지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요. 당연히 물건 소재지로 가야죠.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 소재지로 가야죠. 시험에서 19회 시험 때인가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 여러분들, 여러 곳에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여러 곳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재산세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각각의 토지 소재지입니다. 에? 그래서 경기도 광명에 있는 건 광명시에, 부산광역시 해운대에 있는 거에 해운대구에, 뭐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이렇게 해당 그 지자체를 물건 소재를 납세지로 합니다.
09번 테마 부가 징수는요, 별표에 3개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여기부터 또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 여러분들.